안녕하세요. 법무빈 로고스의 나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제 종종 이런 일이 있죠.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그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그런 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뭐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직무상의 그런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했다거나 도발했다거나 이런 이제 사정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 간의 뭐 폭행이 이제 발생한 경우에 이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뭐 직무상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사안은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근로자가 이제 폭행을 당해서 결국 사망까지 한 사건이에요. 근데 다툼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이제 회사로부터 야식비를 지급받았는데 그거에 이제 사용 방법을 두고 근로자들 간에 이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근로자가 망인에게 야식비를 이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갈취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자 이에 이제 격분해서 망인이 이 상대방 얼굴을 때리고 이렇게 몸싸움이 돼서 서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만 보면은 사실 망인이 먼저 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볼 여지도 있지만 이 다툼이 발생했던 원인을 보면 이제 이 야식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이제 나누던 중이었거든요. 망인의 의견은 단합을 위해서 그 야식비를 받으면 이거를 단체 회식비로 사용하자 이제 이런 의견이었고 이게 이제 기존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대 근로자의 의견은 회식 불참자한테는 그냥 나눠줘라 이제 이런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분배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된 다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야식비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이 망인의 의견이 뭐 터무니없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상대방이 먼저 뭐 갈취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이제 먼저 했던 것입니다. 망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정당하게 의견을 밝혔던 것에 대해서 뭐 범죄 행위에 빗대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사적인 그런 수준의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같이 이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에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 둘 사이에 무슨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되거나 통상 수반하는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이 뭐 직무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뭐 자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상대방이 막 갈취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복지공단 쪽에서는 산재보험법에 근로자의 고의, 뭐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부상, 질병, 상해, 뭐 장애,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그 폭력행위가 원인이 돼서 사망한 것이다 라고 봐서 2심에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라는 건 그 범죄 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이 근로자를 공격해서 사망한 경우까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소한 그런 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이어져서 이제 상대방의 그런 과실이나 이제 그런 책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한 거예요.
그 경우에 이 근로자가 법규 위반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그 교통사고인데 근로자의 유급행위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제 같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서 사망한 경우라서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이런 사망 등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분, 예를 들면은 자해를 한 경우에는 그 자해가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또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 원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의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런 다툼이 생겨서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뭐 상해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 이 사안에서 사실 사망까지 간 경우라서 상당히 이제 폭행이 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직장 안에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을 다소 자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업무와의 상대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넬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